랜섬웨어에 감염된 사건인데요. 결국 해커 그룹의 목적대로 돈을 지불해서 해결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기사를 읽어보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에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라고 써져 있는데 그러면 그 석유관 업체를 공격한 게 왜 랜섬웨어인지 또 뭐 어떤 분석을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기사에 실을 수 있었는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침해 사고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침해 사고 분석이 뭔지 알려면 침해 사고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침해 사고가 뭐냐? 침해 사고는 이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에 접근해서 뭐 서비스를 지연시키고 뭐 시스템을 파괴하고 데이터를 훔치고 뭐 변조하고 뭐 이렇게 이런 이제 비인가된 행위를 침해 사고라고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막 악성 코드나 디도스 공격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침해 사고 분석은 이러한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이나 목적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침해 사고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침해 사고 분석은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근데 보통 침해 사고 분석 절차라고 하면 뭐 침해 사고 분석 절차 7단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절차는 NIST SP의 800-86을 가져와 봤어요. NIST SP의 800-86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포렌식과 침해 사고 대응 관련된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 문서를 이제 모델로 참고해서 각각의 기업들이 업무 환경에 맞게 커스텀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석 절차가 다 똑같지 않고 조금씩은 이제 다른 절차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사이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상태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수집 대상의 차이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상태나 상황이냐? 첫 번째로는 PC의 전원이 이제 켜져 있는 상태, 뭐 혹은 PC의 전원을 종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PC가 살아있다고 해서 라이브 포렌식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의 수집 대상은 메모리와 그리고 이제 살아있으니까 활성 중인 데이터, 그리고 비활성되어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이제 볼륨 섀도우 카피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볼륨 섀도우 카피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중요한 윈도우 시스템 파일을 백업을 해서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왜 수집하냐 뭐 그렇게 왜 수집을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냥 복구하기 위해서 그냥 복원을 하기 위해서 수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는 PC 전원이 이제 꺼져 있는 상태, 뭐 혹은 전원을 종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일 때인데 이때는 PC가 이제 죽었다고 해서 디스크 포렌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수집 대상은 얘는 이제 죽어 있으니까 활성 중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비활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얘도 똑같이 볼륨 섀도우 카피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분석이 다르기 때문에 상태나 상황을 잘 고려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 관련 정보를 평가하고 검사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그 데이터를 연구하고 분석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이제 이 보고 단계는 도출한 결론을 보고서에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단계를 다 거쳐도 뭐 빼먹은 내용이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진행을 하다 보면 수집된 아티팩트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아티팩트들은 뭐 이제 웹브라우저나 뭐 프리패치, 막 레지스트리, 뭐 링크 파일, 이벤트 로고 막 이런 여러 아티팩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아티팩트가 뭔지, 그리고 각 아티팩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티팩트란 뭐냐 하면 아티팩트는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파일이고 그리고 디스크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말 그대로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몇 개의 아티팩트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웹브라우저는 웹사이트 방문 시 접속 정보를 저장하는 앱이고요. 얘로 통해서 뭐 방문 기록이나 시간, 뭐 검색 기록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프리패치는 실행 파일 속도 향상을 위해서 이제 개발된 앱인데 얘는 파일 생성 시간과 파일 내부의 최초 실행 시각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레지스트리라는 것을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얘로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 정보나 뭐 사용자 정보, 뭐 아니면 운영체제 정보, 뭐 프로그램 실행 흔적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링크 파일은 뭐 그냥 응용 프로그램, 뭐 디렉토리, 파일 뭐 이런 객체들을 참조하는 파일이고요. 얘는 내부에 저장된 대상의 뭐 생성이나 수정 뭐 이런 접근 시간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로그는 윈도우 운영체제와 그 구성 요소의 유지나 관리를 위한 로고 서비스고요. 얘로 이제 이벤트 생성 시간이나 이벤트 작성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이라고 하면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는 정말 정말 간단한 실습을 할 건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티팩트들 그 위주로 분석을 할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습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먼저 알아야 된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알기 위해서 제가 인터뷰를 진행해 봤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침해 사고가 이제 발생됐다는 그런 신고를 받으면 분석가들은 이거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인터뷰를 먼저 진행해 봤습니다. 자, 네, 제가 이제 진행한 인터뷰를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네, 사용자가 PC 전원을 즉시 종료했다. 이러면은, 이러면 이제 PC가 죽었으니까 디스크 포렌식을 진행해야겠구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사용자가 랜섬 노트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랜섬 분석할 때 랜섬 노트가 생성된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사용자께서 모든 파일이 암호화가 됐어요. 이렇게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파일이 암호화된 시각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서 언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는지를 이제 그때 이제 알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한 실습이니까 다 분석을 하진 않았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들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랜섬 노트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파일이 암호화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까 사용자께서 페이지에 접속해서 감염된 거니까 웹브라우저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랜섬웨어가
실행된 것을 보기 위해 프리패치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벤트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 분석할 PC에 대한 정보와 디스크 이미지를 마운트를 해볼 건데요. 저는 윈도우 10 초기 버전을 사용을 했고요. 아스날 이미지 마운터라는 도구로 이미지를 마운터 해줄 건데, 근데 여기서 아스날 이미지 마운터가 어떤 도구냐? 이제 그 도구는 디스크 이미지의 내용을 완전한 디스크로 마운트 해주는 정말 편리한 도구입니다. 아스날 이미지 마운터 말고도 뭐 FTK 이미저라는 도구도 같은 기능을 지원을 해주니까 그거를 이제 사용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직접 마운트를 해보자면 제가 이거 아스날 이미지 마운터를 미리 켜놨어요. 네, 여기서 여기 마운트 디스크 이미지 여기 버튼을 누르시고 마운트 할 디스크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여기 저는 이게 그거였어가지고 이거를 열기 누르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기본 창이 뜨는데 그냥 기본값 그대로 두고 OK를 눌러주시면 지금 로딩하고 있고 네 여기 이렇게 이게 지금 딱 마운트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운트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마운트까지 이제 했으니까 다 끝냈으면 이 마운트한 이미지를 위넥스 도구를 이용해서 랜섬 노트가 생성된 시각을 확인해 볼 거예요. 근데 먼저 확인을 하기 전에 위넥스란 어떤 도구인지 설명드리고 랜섬 노트가 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막 아까부터 계속 뭐 랜섬 노트가 뭐 생성됐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랜섬 노트가 뭐냐면 랜섬 노트는 이제 랜섬웨어를 퍼뜨린 공격자가 사용자에게 금전을 이제 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이 돈을 주면 내가 그러면은 너에게 그 파일 암호화된 거 그거 내가 다 풀어줄게 라고 이렇게 전달하는 안내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넥스라는 도구는 헥스 값을 편집하고 데이터 먹고 이제 사용되는 포렌식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위넥스 도구를 이용해서 랜섬 노트가 생성된 시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넥스 도구도 제가 미리 이렇게 켜놨어요. 자, 여기서 F9를 딱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아까 마운트 했던 거를 이게 그거거든요. 이거를 OK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죠. 랜섬 노트가 이제 어디 있냐? 폴더에 들어가 보면 여기 readme.txt가 있는데 이게 지금 랜섬 노트예요. 여기 시간 크리에이티드를 봐서 생성된 시각을 확인해 보니까 2021년 11월 30일 오전 9시 1분 41초 이때 딱 생성이 됐다고 뜨죠. 이때 랜섬 노트가 생성이 됐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섬 노트도 확인을 해봤으니까 다음으로는 이제 파일이 암호화된 시각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파일이 암호화가 된 시각도 이제 랜섬 노트 생성 시각이랑 똑같으면 랜섬웨어가 이때 감염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확장자 PDF 뒤에 뭐 이상하게 EPM, FNJ, EOF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암호화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암호화가 된 거라서 이거를 이제 생성 시각을 또 확인을 해보면 2021년 11월 30일 오전 9시 1분 41초 아까 랜섬 노트 생성 시각이랑 똑같네? 라고 생각이 딱 들면서 그러면 2021년 11월 30일 오전 9시 1분 41초 이때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인터뷰에서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에 접속을 했더니 감염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페이지에서 감염이 된 건지 유입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로 다시 가서 네, 여기 유입 경로를 또 이제 위넥스 도구로 확인을 해볼 건데요. 그 위넥스 도구로 웹캐시를 한번 봐볼 거예요. 그럼 다시 도구를 딱 켜서 초기 경로로 돌아가고, 근데 이제 한눈에 보기 편하게 리커시블리라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해줄 건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초록색 화살표 있잖아요. 이거를 딱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파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생성된 시각도 이제 정리를 딱 해주면, 지금 로딩 중이라서 아까 이제 랜섬웨어에 감염된 시각인 2021년 11월 30일 오전 9시 1분 41초를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 11월 30일에 오전 9시 1분 41초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네요. 그러면 못 내리나? 그러면은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제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파일이 암호화가 될 때 1주차 주간 안내문, 얘가 가장 먼저 암호화가 진행이 됐구나라고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웹캐시를 본다고 했는데, 근데 뭐가 웹캐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로를 설정해 줄 거예요. 경로는 여기 부분 있잖아요. 마우스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은 경로를 설정해주기 위해 여기 풀패스 여기 부분에 200을 딱 넣어주고 OK를 누르면 여기 경로가 딱 생기죠. 이렇게 해서 경로 여기를 기준으로 경로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 웹캐시, 이게 웹캐시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계속 쭉 보다가 여기 main.htm 이게 뭐지? 해서 여기 밑을 딱 보니까 여기 이상한 곳으로 리다이렉션을 시키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경로가 굉장히 수상하잖아요. 뭐 네이버르 점점 html 이렇게 있으니까 이 다음으로 리다이렉션이 됐구나를 알 수가 있어서 그 다음을 또 확인해 보니까 여기 또 코드를 확인해 보면 뭐야, VBS를 사용을 했고 베이스 64도 사용을 했네? 뭐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하면서 다음 것도 확인을 해보면 여기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베이스 64를 사용했네. 이렇게 딱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수상하다. 이 세 페이지가 지금 다 VBS를 쓰고 자바스크립트를 쓰는데 굉장히 제가 수상해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수상한 거 정리해봤는데 이 기능이 뭐 자바스크립트 쓰고 뭐 VBS도 쓰고 뭐 리다이렉션 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보통 정상적인 페이지에서는 VBS나 베이스 64를 사용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베이스 64를 사용한다는 건 공격자가 뭘 보통 이제 숨기려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굉장히 의심스럽고 수상해서 이 베이스 64로 난독화된 코드를 복호화해봤어요. 복호화를 해본 결과 이렇게 pkcube7.7r.exe 이거를 역시 실행하는 코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템프 경로에 떨어지고 그리고 쉘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실행하는 걸 보니까 이거 딱 봐도 그냥 악성 코드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웹캐시 파일 생성 시각이 곧 웹사이트 접속 시각이니까 웹캐시 말고도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로도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애널라이저로
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면 아까 위넥스로 이제 레캡시를 봤던 것과 동일하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웹 방문 기록까지 봐서 어떤 페이지에서 감염이 됐고 확인을 했으니까 실행 파일 흔적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실행 파일 흔적을 이제 프리패치 분석으로 알아볼 건데 프리패치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기 전에 프리패치를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를 먼저 확보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미닉스로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줄 건데,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네, 원래대로 돌이키고, 이게 아니라 요거를 눌러야 되는데, 네, 요거 딱 누르고, 명시해뒀던 경로가 윈도우즈의 프리패치 폴더를 봐줄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이거 카피를 딱 누르면, 이제 어디 경로에 저장을 할 거냐라고 뜨는데, 저는, 여기 발표 실습에, 여기 프리패치 폴더 제가 따로 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설정을 해주고, OK를 누르면, 이게 다 됐다고 이렇게 팝업창이 뜹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다 추출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다 프리패치를 확보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해보면 아까 랜섬노트 생성 시각 기준인 오전 9시 1분 41초 이걸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행됐던 것을 확인을 해보면 아까 그 웹캐시에서 발견됐던 악성 코드 있잖아요. 그거랑 파일명이 똑같은 게 지금 실행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오전 9시 1분 39초잖아요. 그러면 이게 랜섬웨어가 39초에 딱 실행이 돼서 41초에 감염이 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벤트 로그 분석을 할 건데요. 네, 근데 이벤트 로그를 분석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사실 이 PC에는 시스몬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분석이었는데요. 시스몬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윈도우 시스템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이벤트 로그 분석은 시스몬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경로로 가서 아까랑 프리패치 했던 거랑 똑같이 추출을 해줄 건데 뒤로 가고 윈도우즈 폴더에 시스템 32, 시스템 3, 시스템 32가 이름 순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윈 이벤트 폴더로 들어가서 여기 있다. 여기 들어가셔서 로그스를 들어가 보면 이게 다 이벤트 로그예요. 근데 제가 아까 시스몬을 통해서 이제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스몬 이벤트 로그만 따로 추출을 해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의 시스몬 여기 있죠. 여기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이벤트 로그니까 여기 이벤트 폴더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탁 누르고 하면 추출이 잘 됐나? 확인을 해보면 추출이 정말 잘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되는데 네, 분석을 해보면 여기
이제 메시지 애널라이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첫 번째 로그의 커맨드 라인을 확인을 해보면 WMI 명령어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실행하는 코드인 걸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라인 있잖아요. 근데 이 커맨드 라인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은 웹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된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로그로 분석이 됐고요. 다음 두 번째 로그도 확인을 해보면 여기 똑같이 커맨드 라인을 보면 노트.exe를 시작하네? 이게 랜섬 노트를 팝업하는 로그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템프 경로에 있는 그 악성 코드 있잖아요. 이 악성 코드가 실행을 해서 이거를 팝업하는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게 정말 이 악성 코드가 랜섬웨어구나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벤트 로그를 확인을 해보면 이 마지막 로그 커맨드 라인도 보면은 4초가 지나면은 삭제한다. 근데 뭐를 삭제하냐면 템프 경로에 있는 pkk7r.exe를 삭제한다. 이걸 삭제한다고 해서 뭘 실행시켜서 이걸 실행하는데? 라고 보니까 pkk7r.exe를 실행을 했더니 자기 자신을 삭제하네? 그럼 이거는 랜섬웨어의 자가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 PKK7R.exe가 랜섬웨어다라는 정말 아주 결정적인 큰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실습은 마무리가 됐고요. 여태 실습한 것을 정리해보면 랜섬노트 생성 시각 기준으로 분석해서 파일이 암호화된 거, 그리고 시각을 비교해가지고 랜섬웨어 감염 시간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감염된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 웹캐시를 확인해 본 결과로 얘 막 수상하다 한 웹캐시가 있었고, 그 코드를 복구해 보니까 역시 아니나 다를까 악성 코드였죠. 그리고 랜섬웨어에 감염된 시각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행된 악성 코드 관련 프리패치를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스몬 이벤트 로그 분석으로 악성 코드 실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 로그도 분석을 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